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데이트 이윤석입니다. 정보데이트는 여러분이 알고 싶으신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근열 사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유근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아침에 조금 비가 오는 듯 흐렸었는데 지금 또 화창한 또 여름 날씨네요. 그러게요. 저는 근데 저도 벌써 95년도부터 시애틀에 살아와서 벌써 한 20년 되지 않았습니까? 네. 20년 동안 여기 살면서 이 해가 너무 쨍쨍한 일주일 이상 나면 네. 살짝 짜증이 나요. 너무 더워서. 네. 그래서 중간중간 한번 이렇게 비가 와주든 한 번씩 흐려주든 그러면 좀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쩔 수 없는 시애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7월과 8월 정말 시애틀 지역의 날씨가 너무 좋았고 날씨도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맑고 쾌청한 날씨였는데 자, 그만큼 이곳 워싱턴주, 특히 시애틀 지역의 7월의 부동산 시장은 뜨거웠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미국 전역 대도시 중에 가장 뜨거운 도시 3개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은 아마 시애틀이 지금 들어갈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저도 이제 부동산 생활을 시작한 지가 한 15년, 16년 됐습니다만은 역대 이런 호황을 본 적이 없고 네. 역대 이런 매물 부족 현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희가 불과 한 2년 반 전쯤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매달 나와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방송을 합니다만 이제 터널 끝이 보입니다. 이제 바깥쪽에 그랬었죠. 빛이 보이니 지금부터 움직이셔야 될 때입니다라고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그때 움직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체감을 못 하시니까 여력이 있어도 네. 움직이지 않으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한인 사회 쪽보다는 주류 사회나 또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단 말이죠. 네. 결론적으로는 이 가격 인상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사실은 그들인데 아하. 그렇다고 지금에 들어가는 것이 늦느냐 아니면 안 늦고 지금 앞으로도 더 인상의 여력이 있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오늘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부동산 시장 암울하기만 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작년부터 이 부동산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듣고 또 직접 체감하시라고 봅니다. 역시 그 부동산은 뭐 어떻게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게 가장 낫겠다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가지고 봅니다. 약은 약사에게, 네, 진료는 의사에게, 맞습니다. 부동산은 부동산인에게. 네, 그 말이 뭐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 아마 올해 실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뜨거운 7월의 부동산 시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좀 수치를 가지고 현황을 좀 살펴볼까요? 예, 우선 간략하게 몇 개 이 피부에 와닿을 만한 수치를 좀 드리면은요. 네. 금년 7월이 작년 7월보다 한 20% 정도, 정확하게는 19.6%가 더 크로징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6월 달보다도 약 3% 정도가 더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슬로우 다운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가격, 주택의 중간 가격도 2014년 7월 대비해서 약 6.4%가 증가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특히 여기 이제 싱글 패밀리 홈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단독 주택의 경우가 약 4.1%가 상승을 했으니까 네. 실제로 더 많은 퍼센테이지는 콘도 쪽에서 많이 올랐다고 봐야 그렇군요. 되겠죠. 이 네. 원인은 뭐 몇 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격의 하락폭이 콘도 쪽이 훨씬 컸거든요. 시애틀 다운타운과 벨뷰 다운타운이 그것이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네. 최고가까지는 지금 거의 못 갔습니다만은 상당히 근접돼서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역시 싱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 매물 현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겠네요. 점점 심각한 현상입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제가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귀담아 들으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신규 리스팅과 얼마나 많이 나왔으며 신규 네. 리스팅이 또 그 나온 걸로 인해서 현재 기존 리스팅이 얼마만큼 남았느냐 이거에 키포인트를 두고 저 방송을 들으시면
보시면 네. 빠른 그 어떤 그 판단력을 요하지 않더라도 예.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 7월 달에 신규 리스팅이 나온 속도는 작년 7월 달에 신규 리스팅이 나온 속도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뭐 끝단위 몇 개만 틀릴 정도로 똑같은데 문제는 팔려 나가는 속도입니다. 매물은 계속 쏟아지고 있지만 팔려가는 그렇죠. 속도. 예. 그러니까 매물이 나오는 신규로 나오는 속도는 작년과 똑같은데 예. 팔려 나가는 속도가 작년보다 무려 16.7%가 빠릅니다. 와, 엄청 그러면 기존에 있는 매물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신규 매물은 같지만 매물이 팔리는 속도가 작년 7월 대비 금년 7월이 16.7%가 빨라서 그 결과 네. 7월 말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매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냐면 작년 7월 대비 21.5%가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하네요. 5채 중에서 한 채 이상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팔리는 속도가 계속 이렇게 빨라지고 있고 나오는 속도는 작년과 같은 속도로 답보승 상태이기 때문에 뭐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 법칙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어떻게 얘기를 해도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면 가격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예.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면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과 같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가격은 오른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주식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하고 다른 점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주식 시장은 경기의 선행 지수라고 하죠. 네. 경기가 오르기 전에 주식이 먼저 오르고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나서 그 뒤에 가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네. 그 부동산이 움직임이 조금 느리죠. 느리다는 얘기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공급이 그만큼 갑자기 늘기가 어렵다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지금 많은 주택 빌더들이 주변을 보시면 새로 주택들을 짓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빌더들이 자기네들이 요즘 같은 혹연기에 집을 분양하기 위해서 땅을 사서 그거를 개발을 하고 퍼밋을 받고 짓고 분양하는 데까지 최소한 걸리는 게 1년입니다. 네. 그 1년에서 1년 반이 걸리니까 오늘부터 시작을 해도 1년 뒤 1년 반 만에 주택이 완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지금 이제 부동산의 공급이 오늘 부족하다고 해서 내일 당장 늘어날 수가 없는 가장 큰 취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은 네.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요. 네, 수요를 절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그 말씀을 들으면은 이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주택 가격뿐만이 아니라 이 주택 공급 물량 부족이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지역별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좀 어떻게 말씀을 가장 주실 수 핫한 있습니까? 데는 역시 가장 오랜 기간 핫했던 데는 역시 벨뷰죠. 근데 네. 벨뷰가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워낙 많은 퍼센테이지가 올랐기 때문에 네. 더 이상 투자의 가능성은 글쎄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선 투자로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벨뷰 지역 집을요. 네. 꾸준하게 그 지역에 사셔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 집 거기를 사신다 그러면 어차피 집값은 오르게 되어 있죠. 네. 다만 이미 워낙 많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가는 속도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퍼센테이지는 조금 낮을 수도 있다. 아하, 이렇게 네. 예측을 볼 수 있으니까 아마 벨뷰 지역에 신규로 집을 사실 때는 투자 가능성보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좀 판단하시는 게 낫겠고요. 예. 최근 투자로서 많이 뜨는 지역이 북쪽 시애틀 지역입니다. 어디인가요? 구체적으로. 발라드, 프리몬트, 월링포드, UW 요 근처 에리아죠. 이유는요? 이미 신문지상이나 언론사에서 여러 번 보도가 된 대로 아마존이 지금 워낙 화랑이고요. 예. 이 아마존이 이제 기존의 그 멀천다이즈 판매뿐만이 아니라 익스피디아가 장악을 하고 있는 그 여행업까지도 향후에 진출한다. 이런 또 보관을 또 내놨죠. 예. 그러니까 아마존이 안 건드리는 분야가 없는 겁니다. 네. 뭐 그로서리 배달부터 시작해서 일반 상품 판매 배달 또
이베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서로 어떤 경매의 내용, 네. 이제는 여행업까지 진출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도대체 이 아마존이 얼마나 더 발전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지금 이 아마존이 그 레이크 유니온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전 블락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고 그 이제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할 수 있는 알리바바요. 또 예. 시애틀 지역에 들어오겠다고 또 발표를 했었죠. 지금 지난달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미 상당 부분 소문이 파다한 것이 시애틀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시애틀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레이크 유니온의 서쪽 그 지역이 지금 현재 그 지역이 그나마 동쪽 지역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좀 싼 편이고 네. 조금 약간 지역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좀 그러면은 뻗어나갈 수 있는 지역이. 그 세럴 브릿지를 건너서 웨스트 세럴 지역도 포함되는 말씀이십니까? 웨스트 시애틀까지는 아니고요. 네, 아직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그 레이크 유니온의 그 서쪽이라고 얘기하면 매그놀리아, 매그놀리아 지역. 또 퀸앤 지역, 네. 여기 그 바로 앞에 보면은 거기 그 저 선착장도 있고요, 예. 퓨셔멜스워프도 있고 이제 그런 지역이죠. 거기 뭐 자그마한 호텔들도 있고 거기 오피스들 건물들도 있는데 지금 그 지역이 상당히 많이 뜨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뜨는 지역이 만약에 출퇴근을 그쪽 레이크 유니온 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가장 편리한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발라드, 프리몬트, 웰링포드 에리아입니다. 네. 우리, 그건 뭐 조그마한 다리만 하나 건너면 바로 그 앞에 있거든요. 네, 우리 한인 투자자들 분들도 좀 귀를 기울이시고요. 좀 눈을 크게 뜨고 좀 봐야 될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지속적으로 주택뿐만이 아니라 이 상업지구도 이 아마존의 영향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노스 시애틀 지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화랑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이 투자를 좀 들어가야 될 적기일까 아니면은 이게 벌써 많이 올라서 지금 들어갔다가 또 너무 늦게 막차 타는 거 아닌가 또 그런 거 갖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이 공급 자체가 부족하고 또 이런 전 세계적인 대기업체가 심지어 얼마 전에는 애플도 여기 시애틀 지역에 새로 오피스를 열겠다라고 했고 네. 구글도 뭐 팽창하고 있고 익스피디아도 오늘 뉴스를 보니까 기존의 건물 3,000명뿐만이 아니라 향후 뭐 10,000명까지 이제 키워서 가겠다 이렇게 네. 또 발표를 했고 도대체 시애틀의 발전 가능성이 어디까지 갈지는 정말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시애틀 지역이 IT 계통이라든가 이런 쪽이 아주 핫하게 뜨고 있기 때문에 좌비 좋은 만큼 젊은 친구들이 많이 전국에서부터 모이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집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면 아파트도 부족하게 될 거고 네. 또 거기에 사는 집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시애틀에 바짝 붙어 있는 네. 그 지역들이 비싸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거기에 조금 눈을 돌리시면 되는데 네. 사실은 조금 타이밍이 지금 뭐 늦었다 그러면 약간 늦었다 초기보다는 약간 네. 늦었다고 볼 수 있는 게 중국 분들이 이미 많이 한번 훑었어요. 아하. 그래서 가격이 예전보다는 조금 상상 15% 이상 상승되어 있는 거지만 하지만 예전에 제일 쌌을 때보다 지금이 비싸다고 해서 지금보다 5년 뒤가 더 쌀 거냐 10년 뒤가 더 쌀 거냐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지금 5년 전에 비하면 지금이 당연히 비싸죠. 그렇겠죠. 예, 1, 2년 전에 비하면 당연히 비싸고 네. 불과 5달 전에만 비교해도 지금이 훨씬 비쌉니다. 네. 다만 지금부터 5년 뒤를 본다 그러면 네. 지금이 싼 가격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앞으로의 동향을 살피기 전에요. 잠깐 전에 좀 저도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한인분들이 좀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요즘에 시애틀 지역에 이런 개발붐을 타고 좀 진출을 하고 싶다. 이곳에 뭔가를 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평상시에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예. 구체적으로 좀 만약에 예를 든다면요. 우리 한인분들의 경제력에 대해서 그동안 뉴스타 부동산 지사장으로서 오랫동안 많이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예. 예, 한인분들이 보통 이 노스 세럴 지역에 지금 만약에 내가 뭔가를 그쪽에서 투자를 해서 이익을 창출하고자 한다.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무슨 뭐 어떤 그 싱글 주택을 투자를 권하십니까? 아니면은 조그만 상가를 권하시는지 어떤 류가 접근이 가장 좋을까요? 미국 경제가 일단 그 레지덴셜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레지덴셜에서 오늘 투자한 것이 내년도에 집 가격이 올라서 그 차액을
집주인이 꺼내서 사용하는 그 에코리를 사용하는 결국 이제 그 돈이 미국 경제를 움직인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표현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사람은 늘어나고요. 당연히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또 상가들도 늘어나겠죠.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가게라든가 이런 것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일반 거주 주택과 이런 상가 건물들의 팔리는 속도를 보면 역시 주택이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를 리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가는 것이 이제 대형 건물들, 빅박스라 그러죠. 저희가 대형 건물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건 왜냐하면 월마트라든가 무슨 이런 코스코라든가 QFC라든가 이런 거대한 그로서리 체인이라든가 큰 대형 그 매장들에서 향후 10년간의 어떤 그 경기 흐름을 예측을 해서 먼저 구입들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빅박스가 팔려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건물들, 작은 리테일 상가들이 팔려나가게 돼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팔리는 것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비즈니스들입니다. 이것이 레지덴셜과 커머셜의 어떤 순서거든요. 나가는. 그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이미 빅박스 건물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까지 왔어요. 더 이상 나오는 게 없습니다. 예전 작년 요맘때쯤만 하더라도 뭐 세이프웨이가 망하는 거라든가 뭐 알버슨이 망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곳곳에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빅박스들을 또 사러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또 계셨었어요. 지금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알버슨이 세이프웨이와 이제 합병을 하면서 알버슨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자체 건물들을 많이 내놨어요. 근데 이들이 이거를 매물로 내놓지를 않고 리스로 내놨습니다. 이유가 왜 그렇겠어요? 앞으로를 보는 거죠. 자기네들은 절대 건물을 팔을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향후 그 상가 건물 시장에 대한 그 전망을 굉장히 밝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한인 분들께서는 막 그 정도의 큰 여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렇게 보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만약에 투자성으로 주택을 사시고자 한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노스 시애틀 지역이 괜찮은데 다만 이제 이렇게 핫한 지역에 오파를 넣어서 주택을 사시려면 소위 얘기하는 이제 에스컬레이션 어덴덤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항상 경쟁 들어오는 오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집에 대해서 오파를 넣을 때 얼마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 다른 오파보다 이런 것까지도 상의를 하셔서 해당 부동산 에이전트하고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경험 많은 부동산 에이전트와 상의를 해보시면 그 방법과 또 향후의 예측까지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투자가 과열되고 있는 곳이 바로 노스 시애틀 지역인데요. 이런 시기일수록 소중한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경험 많고 또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검증된 에이전트와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다시 듭니다. 자, 주택과 이 커머셜 가격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있겠는데요. 요 근래에 들어와서 30년 몰기지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계속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가 뭐 3.4%, 5% 이런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제일 많이 올라갈 때가 막 4.05% 정도 이상까지 올라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들고 최근 들어서 3.95와 4.0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제가 지금 봤더니 3.89% 정도, 3.90%를 살짝 밑도는 수준으로 지금 내려갔더군요. 지금 뭐 예전에 3.5%였을 때를 비교해서 너무 비싸져서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게 됐다고 또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또 늦으시는 겁니다. 사실은 0.5%, 0.3% 차이가 막 크다면 클 수 있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지금 원하는 매물을 구매를 해서 1년 뒤를 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이 0.3%, 0.4%를 아끼시기 위해서 그것도 또 불확실하죠. 더 오를 수도 있거든요. 또 오를 가능성이 지금 봐서는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그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그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참 설왕설래 말이 많았었습니다. 뭐 오늘은 올린다 그랬다가 내일은 안 올린다 그랬다가 그날은 그 다음 날은 또 올린다 그랬다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그런 현상을 보면서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거는 내려갈 일은 없다는 거죠. 내려갈 일은 없고 언젠가는 올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올리는 시기가 단순히 미국 경기만을 본다 그러면 사실은 벌써
벌써 한번 올렸었어야 돼요. 네. 근데 이거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수출이 떨어지고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미국 수출이 떨어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 있던 미국 달러가 미국으로 다시 집중되는 현상이 오겠죠. 네. 그러면 전 세계 경제는 다시 흔들리게 될 거고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 그나마 좋던 미국 경제도 거기에 따라 나빠질 수가 있고 이런 정말 미국의 그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경기가 오락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미국을 움직이는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라 경제 대통령인 지금 옐렌 위원장이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있겠네요. 예. 지금 연방준비위원회 9월달 기준금리 인상설이 점차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기준금리가 인상이 될 경우에는 자연히 그 30년 주택고점 몰기지도 역시 그렇죠. 올라가게 당연히 되겠죠. 올라가게 되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커머셜 융자를 받으셨던 분, SBA 네. 융자를 받으셨던 분, 이런 분들도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다 같이 올라간단 말이죠. 변동금리로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분들도 그렇죠. 향후 올라갈 이자율에 좀 미리 대비를 하실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렇다면요. 상용 융자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 플러스 얼마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 프라임이라는 게 연방준비제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예. 뭐 고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네. 그 기준금리에 따른 연동금리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금년 9월이냐 12월이냐 네. 아니면은 뭐 세계 경제를 걱정해서 내년으로 넘기느냐 이런 시기적인 문제만 남았지 향후의 방향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맞습니다. 네. 자, 변동 이자를 갖고 계신 우리 한인 자영업자분들께서는 물론 지금 다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은요.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현명한 그 전략을 짤 때가 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8월도 벌써 이제 2주 차에 접어들었고요. 이제 곧 찬바람이 살살 부는 9월 달이 다가올 텐데, 자, 앞으로 남은 올 1년간, 앞으로의 이 주택 경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까도 표현 드린 대로 워낙 공급이 부족하고 단기간 내에 회복될 수 있는 기미가 전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향후 몇 년간은 이제 올라가는 속도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또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공급은 계속 지금과 같은 부족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전통적으로는 여름철까지 비쌌다가 가을철 들어서서 겨울로 가면은 약간 수그러들고 소강 상태나 약보 합세로 가는 것이 정상적이거든요. 예.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그 현상이 역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 오히려 나오는 매물들이 적으면서 유입되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니까 겨울철에도 가격이 꽤나 인상이 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 금년의 경우에도 여름이 벗어난다고 해서 가격이 내려가거나 약보합세로 갈 가능성은 그다지 많이 보이지는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자, 찬바람이 불면서 부동산 경기가 수그러든다. 이런 전망은 앞으로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시애틀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그런 주택 경기 화랑이 이어질 것 같다는 말씀이기도 하셨습니다. 자, 뉴스타 부동산이 이 워싱턴주 전역을 커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기 벨링햄서부터 올림피아 그 밑에까지 다 커버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네, 에이전트 분들이 지금 몇 분 정도나 계신가요? 지금 총 네. 64명이 일하고 계시고요. 워싱턴주에서만요. 예. 저희가 네. 지금 현재 페더럴웨이 오피스하고 리넌드 오피스 2개를 갖고 있는데 곧 네. 2, 3개월 내에 이제 벨비 오피스를 저희가 오픈 예정 중이고요. 예. 그래서 총 한 100여 명 정도의 에이전트가 다시 활동하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100분의 전화번호를 다 드릴 수는 없고요. 네. 자, 지금이라도 노스세를 지역 내지는 지금 살고 계신 지역 또 생각하고 계셨던 부동산 투자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 자, 어디로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으면 될까요? 예, 저희들 대표 전화번호가 425-248-4999, 425-248-4999번이고요. 네. 페더럴웨이는 엑싯 143번 오른쪽에 있는 검은색 유리 건물 2층에 있고 리누드는 리누드 H마트 플라자 안에 있습니다. 네. 자,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근열 사장과 직접 통화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206-356-6944, 206-356-6944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워싱턴주의 7월 주택 경기 전망과 향후 전망에 관해서요.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이신 유근열 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